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쉬고 2주 만에 만나 뵙게 됐는데 많은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주말 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제3의 장소에서 한 거를 두고 국민의힘은 합당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 민주당은 좀 특혜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은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인 있잖아요. 예. 권양숙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것부터 좀 공부를 해보세요. 현직 신분에서는 안 받았었는데요. 전직인데도 불구하고요. 예. 그때 수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했거든요. 예. 그런데 부산까지 출장 가가지고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네. 근데 그건 관할도 벗어났잖아요. 지금 어제는 이제 그 현직 영부인이면 경호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법원에 다른 모든 이게 사람들 출입을 다 막아야 돼요. 법원에 수천 명씩 오고요. 주말에도 이게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불편을 줄 수 있고 또 경호적으로 이게 나온다고 이미 알려지면 개딸들에게 나와서 집회하고 또 김건희 구속하라고 유튜브들 난리칠 거 아닙니까? 예. 경호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안 가옥에서 이제 그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는데 네. 강도가 셌어요. 12시간 동안. 따라서 조사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특히 민주당은 옛날에 권양숙 여사가 왜 출장 가서 부산에서 비공개로 받았는지 그것부터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현직 영부인의 검찰 대면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찰이 그래도 할 만큼은 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글쎄요. 저희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소환을 조율할 때 예. 주중에 좀 당무가 많으니 현직 국회의원이고 좀 주말에 조사를 받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중을 검찰 쪽에 전달하니까 그럼 뭐 이렇게 답이 와야 되잖아요. 네. 답이 안 오고 바로 언론에 문자 공지가 갔어요. 이재명 대표 측이 주말 특혜 조사를 요구했다. 주말 출석을 요구했다. 특혜 주말 조사를 요구했다. 예. 공무원도 주말에 쉬어야 된다. 왜 주말 특혜를 조사를 요구하냐? 검찰에서 그 특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답을 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요청을 하고 좀 가능하겠냐 물어봤더니 바로 반박했어요. 네. 특혜 요구했다. 예. 아니 뭐 그래놓고는 김건희 여사는 토요일 날 그리고 무슨 뭐 관내 정부 보안청사라 그래서 저희는 검찰 관련 시설물인 줄 알았어요.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그 부속 건물 가서 조사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청사 중에 이제 보안청사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말하는 속이고 거죠. 싶었던 거잖아요.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그 관리하는 그 시설물에 가서 조사하는 것 자체를 속이려고 그런 말을 한 거 아닌가요? 예. 저는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이게 뭔 말인가 안간가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을 그 장소를 숨기려고 그랬던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는 우리 검사들이 대통령실에 피크닉 출장 조사했나, 샌드위치를 드셨다는데 커피도 타줬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검사들한테 김치찌개 계란말이도 해줬나 이런 말이 그냥 회자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대통령실 가서 검사들이 핸드폰도 압수당했대요. 뭐 핸드폰을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아니, 채널에 그러니까. 나왔는데 누가 조사를 하고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수사 정보를 뭔가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변호사한테 설명하고 왔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아니 검사들이 핸드폰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가 제출한 게 아니고 예. 그럼 누가 수사를 받고 누가 조사를 받은 건가?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수사를 하러 간 검사들이 핸드폰을 제출하고 수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은 피의자가 핸드폰 제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법조인으로서 설명해 주신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 피해자가 핸드폰은요. 예.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경호 매뉴얼입니다. 경호 매뉴얼. 지금 이게 대통령하고 대통령 영부인은 똑같은 경호 매뉴얼이에요. 예. 대통령 만날 때 다 핸드폰 다 이게 보관합니다. 예. 보관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경호 매뉴얼상 어쩔 수 없는 경호처가 경호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 경호하는 것도 특혜입니까? 대통령 영부인 경호 안 해도 됩니까? 따라서는
저도 이게 대통령실 많이 가봤잖아. MB 때부터. 예. 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시계도 풀어요. 목사 이후에. 요즘엔 보안 앱도 까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예. 따라서 그거는 당연한 규정된 매뉴얼을 가지고 마치 이게 뭐 검사가 핸드폰을 뺏긴 것처럼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지금요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는 법카 있잖아요. 수원지검에 날짜를 5개씩 주세요. 김혜경 여사 5개, 이재명 대표 5개, 편한 날 들어오시라. 네. 근데 아직 안 들어가잖아요. 답변서도 안 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원지검에 법카 날짜 5개를 7월 4일 날 소환했어요. 아직 답이 없대요. 그리고요. 예,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그건 어떻게 됐어요? 서정우 변호사님 말씀이 팩트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시라고. 이게 진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니,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근데 얘기에 언론 보도상 가져간다는 말이 없어요. 문서도 없고 서정우 변호사 주장 이 법률적인 사항은 검찰하고 당사자만 아는 사항인데 본인이 안다고 저러는 거잖아요. 아니, 예. 아니, 그럼 들어왔다는 보도가 팩트를 없다는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원고에 네. 하나만 없는 더. 말을 팩트가 네, 하나- 없는 얘기를 하는 네. 건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네. 검찰청의 조사를 받은 사람이면 검찰에서 검사나 그 조사관한테 수사를 받을 때 핸드폰을 꺼달라고 하거나 핸드폰을 내달라고 합니다. 조사 관련 과정을 녹취할 수도 있고 네. 피의자가 범죄 혐의자가 핸드폰을 제출하는 것이지. 아니 물론 뭐 김건희 여사가 뭐 대한민국의 성역인 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니까. 경호 그래서 대상자니까. 예, 아니 뭐 성역이고 뭐 그러한 수사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검찰의 어떤 그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김건희 여사 일가는 대한민국의 성역이다. 네. 이것을 증명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 다시 한번 7월 4일 날 정리해 소환 통보를 하면서 예. 두 분한테 날짜를 5개를 주고 이게 협의하자 지금 했는데 이재명 아니, 대표 그러니까- 부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아직까지 들어가서 아니, 주제도 조사받았다는 아닌 얘기를 아, 자, 여기서 있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네. 했고. 주제에 관련된 얘기를 그러니까 하세요. 네. 자, 그다음에 돈봉투 있죠. 예. 요거는 이제 그 3차까지 소환했는데 6명이 불응해 서면 조사하자고. 네. 그러니까 4차까지 보내고 체포영장 하겠다고 검찰이 하는데 예. 민주당 의원 6명이 300만 돈봉투 있죠. 제 말은 이게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 민주당이 왜 소환 조사까지 받은 김건희 여사를 장소가 비판하냐? 네. 이게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예. 다 똑같은 소환인데 민주당 소환도 응하지 않잖아요. 이걸 왜 관련이 없는 주제에 네. 왜 거짓말을 하세요? 돈봉투. 아니 아, 돈봉투 사건 같은 아니, 경우는 잠깐만요. 소환에 잠깐만요. 불응하는 거는 아니 지금 팩트니까. 단식 투쟁인 사람까지 그냥 소환 조사를 2번 해놓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예. 여태까지 야당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압수수색하고 얼마나 많이 소환 조사했습니까? 구속하고 네. 재판하고 그래놓고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근데 그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데 있어서 예. 좀 논리가 생기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이 조사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본인이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고 본인은 무조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검찰청사로 불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는데 그걸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처음에 어제 조사는 도이치모터스만 하기로 합의가 된 거예요. 예. 파우치는 이제 처벌 조항도 없으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때 기관 대 기관으로 지휘권이 박탈됐잖아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청문회 할 때 예. 지휘권을 좀 복원시켜 달라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야기했고,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박탈을 취소하면 되는데 예. 취소를 안 했잖아요. 아직도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효력이. 예.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이제 보고하는 게 오히려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것만 원래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보고 안 했잖아요. 근데 저녁을 이후에 갑자기 검찰이 설득을 한 거예요. 이번에 온 김에 파우치까지 같이 합시다. 비올백도 조사를 좀 받자. 그래서 갑자기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보고하려고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만들고 소리도. 예.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늦어가지고 11시 반쯤에 보고한 거죠. 제 말은 한 시간이 2-3시간 늦었다 해서 네. 이게 패싱된 겁니까? 그리고 지휘권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이제 오늘 보고를 받았잖아, 어제요. 자세하게. 그럼 수사가 미진하다. 또는 이게 기소를 하라 마라. 이런 게 지휘권이잖아. 예. 장소까지 이어서 해라, 저서 해라. 그러면 이게 중앙지검장은 뭡니까? 총장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합니까? 또 이게 포트라인은 조국 장관 때 없앴잖아요. 예. 왜 망신 중에
처벌 조항도 없는 가지고 포토라인에 중앙지검에 어디 해라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이거는 이원석 총장이 월권이고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하는 거다. 민주당이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어제 이원석 총장이 좀 세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세게 얘기했는데 이원석 총장 자체가 검찰 역사상 가장 편파적이고 가장 정치적이고 예. 가장 야당을 탄압한 그런 아주 몰상식한 총장인데 뭐그 정도까지? 이제, 예. 네. 이제 와가지고 뭐 정의로운 척 공정한 척 저희는 좀 연기라고 보고요.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보시는 약속 거예요? 대련, 악어의 눈물. 그리고 이원석 총장 자체가 윤석열 그 권력에 채싹 달라붙는 레깅스 총장인데 네. 이제 레깅스 이제 와서 총장이래요. 예. 이제 퇴임 한 2, 3개월 앞두고 나서 뭔가 후배들 보기에 국민들 앞에 보기에 뭔가 좀 정의로운 척을 한다는 것은 예. 한동훈 위원장처럼 뭔가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연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연기력이 뭐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소환 조사를 못했던 김건희 여사인데 이번에 어쨌든 조사를 대면으로 했다. 이거 자체에 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평가는 좀 할 수 없는 걸까요? 당연히 평가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때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성윤 의원한테 물었잖아요. 예. 그때 도이치모 수사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성윤 의원에게 지금 입장이 난감한 거예요. 왜 본인이 했는데 부실하게 수사하게 했다던 것도 말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수사는 뭐 잘했는데 나온 게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포가는 이런 게 문답이 나옵니다. 법사위에. 예, 예.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그때 이성윤 의원이 검사장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수사를 몇 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범죄가 있으면 기소하든지 아니면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끝내서야 되잖아요. 원래 끝내자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남겨둬 버렸잖아요. 예. 이게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고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도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이게 소환 지시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이미 윤석열 예. 총장은 손발이 지휘권이 박탈돼 있고 이성윤 검사장이 소환해 하면 소환하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못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혐의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때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이게 뭐 청문회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저는 이성윤 검사장이 그때 어떻게든 처리했어야 된다. 어떻게 죄가 있으면 기소하든지 예. 없으면 무혐의하든지 그냥 방치해버린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청문회엔 출석을 해야 된다. 아이, 뭐 이런 입장이신 거죠? 하시는 말씀 팩트가 예. 청문회에서 또, 이동윤 네. 의원이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혐의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예, 나도 혐의가 없다고 김건희 여사가 언제 그랬어? 그냥 막 저렇게 팩트 틀린 제가 말을 방송에서 그냥 네. 막 여과 없이 그냥 증거도 없이 얘기하시니까 이게 뭐 이게 토론이 안 돼요. 네. 팩트에 맞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진짜 우리 보수 패널 분들은 그냥 아무 얘기나 해도 그냥 수사를 안 받으시니까 그냥 언론에 그냥 자유가 너무 넘치시는 것 예. 같아요. 아니 서병 변호사님은 이제 감시하는 눈이 많아가지고 조심하시는 아니 뭐 편인데. 처벌을 안 받다잖아요. 수사를 안 받으니까 김건희 여사급이에요. 아주 그냥 지금 발언을 찾고 우리 계신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성역이야 성역 아주. 예. 제가 이게 자폭석 질의응답 이게 질문을요. 네. 그대로 읽어줄게요. 정청래 의원이 이성윤한테 물은 겁니다. 예. 지난 19일에 청문회 그렇죠. 때. 19일 청문회 때 질의응답을 한 거예요. 네. 이성윤하고 정청래가 예. 자기들끼리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이. 네. 그때 이제 수사 결과 김건희에서 질문하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에서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옵니다. 정청래 의원이 재차 왜 수사 결과 나오지 않았냐 이랬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뭐랬냐 이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됐으나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래가 정청래 위원장의 의도를 무시하게 만들었다. 이게 기사입니다. 저런 내용이 나왔다고는 잘못된 하는데. 기사겠죠. 가짜 뉴스겠죠. 그 유튜브로도 방송했습니다. 말이 예. 되는 얘기를 하세요. 한번 보세요. 확인해 아유.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세요. 확인해 뭐 보세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도 두 분 생각이 19일 날. 예 엄청나게 다른 것 같은데 어제 그럼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로 다시 좀 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특혜 없는 수사를 강조를 해 오다 보니까 어제는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서 본인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참 이게 나쁜 총장이에요. 나쁜 총장이에요. 자기 정치하는데요. 예. 특혜가 없다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그 문다의 전주지검 있죠. 거기에 온갖 청와대부터 이게 다 소환했는데 아직 문재인 전혀 소환이나 없죠. 예.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 샤넬 옷부터 이게 타지 말 아직 소환이 없죠. 그다음에 탈원전 경제성 조작 이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질문했잖아. 예. 소환이 없죠. 네. 서해 공무원 있나요? 통계 조작 있나요? 그다음에 강제 북송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성역 아닙니까? 근데 이원석 총장. 그까지 수사를 진행 못해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불러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혐의가 딱 있어서 어제 불렀습니까? 무혐의할 거예요, 어차피. 예.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뭐 어쨌든 피고발인이긴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무혐의 할 거래잖아요. 야, 문재인 대통령은 피고발인 아닙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전부 다 고발돼 있죠? 네. 다 피의자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소환도 안 했잖아요. 의심이 안 갑니까? 송철호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심도 안 갑니까? 그럼 불러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건 덮었잖아요. 그럼 이게 성역 아닙니까? 제 말은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이게 김정숙 여사나 전부 이게 성역이고 이준석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3년 다 됐잖아요. 무고. 근데 소환도 안 하잖아요. 네. 캐비넷에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빨리 떨어줘야죠. 예. 떨어줘야 저는만 이준석 대표도 무혐의를 해주든지 네. 떨어줘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본인은 눈치 다 보면서 김건희 여사만 아무 처벌 조항 없는 300만 원짜리 가지고 성역이 없다, 특혜도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일단 그 전례 비춰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에 있어서 전혀 특혜도 아니고 뭐 혐의도 없을 만한 것을 가지고도 조사를 했다 이런 입장이신데 민주당이 봤을 때는 상당한 특혜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뭐 국민 대다수가 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토요일 날 예. 기자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 또 비가 많이 오는 그날을 딱 정해가지고 예. 대통령실에서 관리하는 건물로 불러서 검사들 휴대폰은 다 제출하게 하고 그렇게 조사받는 것 자체 어떤 수사 정보를 사실상 김건희 여사 측 법률 대리인에게 알려주려는 그런 조사, 면피성 조사였다고 보이고 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소정 변호사님이 다 무혐의 처분할 거라고. 네. 검찰에서 그냥 무혐의 처분하려고 그렇게 정리하는 수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까 뭐 이거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이 뭐 면피성 이야기죠.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활로를 위해서 네. 뭐 대검의 조사를 지시했는데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반발해서 사표를 내셨답니다. 이 디올백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김경목 검사인데 부부장 검사인데 사표를 내셨다는데 뭐 장소가 뭐가 문제냐? 네. 아니, 여태까지 검찰이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수사했습니까? 뭐 어떤 사람한테는 주말에 조사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특혜다 이러면서 바로 문자로 그냥 기자들한테 공지한 그런 조직인데 워낙 자꾸 조사를 안 받고 날짜를 미루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예. 4년 3개월 미루지는 않았잖아요. 네. 누구처럼 그 김경목 부부장 검사 그럼 사표를 냈으면 사표가 수리되는 줄 알았더니 또 뭐 언론에 보면은 좀 쉬다 와라. 예. 휴가를 줬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참 검사인지 연기자인지 배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언론 플레이나 맨날 하고 네. 뭐 그런 사표 낸 척하면서 뭐 반발한 척하면서 예. 지금 다 이게 뭔가 약속 대련이고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수사팀 검사가 사표까지 제출할 정도인 것은 본인들의 그 정말로 애써서 진행했던 조사가 특혜 시비가이니까 이거한테 좀 못 참겠다 이런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요. 그분이 김경목 검사가 38기인데 예. 엄청나게 수사력이나 강직한 검사고 또 파견까지 됐잖아요. 네. 특히 전담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 장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하는 거죠. 네. 경호처하고 이게 협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1차장, 4차장 하죠. 그러면 실무검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검찰은 철저하게 상명 하복 조직이잖아요. 네. 따라서 이걸 감찰하겠다고 하니 부부장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하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위에 중앙지검장 이창수 있잖아요. 네. 차장도 있고. 예. 근데 왜 밑에 사람들을 감찰합니까? 뭐 진상조사라고 설명은 다시 하던데. 그러니까 왜 뭘 한다냐고. 예. 진상조사를. 그게 감찰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예. 뻔한 거 아닙니까? 위에서 협의했고. 저는 이걸 가지고 이게 이원석 총장이 경로를 하면서 진상조사든 감찰이든 이러니까 이게 검사들은 자괴감이 들잖아요. 네. 12시간 동안 얼마나 강도 높게 조사했겠습니까? 예. 검사로서. 네. 그 간단한 걸 12시간 조사했다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것도 이게 이원석 총장이
좀 이게 그 잘못한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오히려 12시간 조사도 아니고 언론에 가면 7시간이고 아까 그 뭐 디올백은 뭐 2-3시간 했다면서요. 그 맨날 팩트가 틀려요. 그리고 김경록 검사는 네. 사표를 냈으면 그냥 집에 가서 휴가 가지 말고 집에 가셔야 된다. 집에 가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언론 플레이예요. 이 연기예요. 예. 휴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엄청나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탄핵 청원 관련해서 청문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여야 인사 할 것 없이 이게 요즘에 국회 청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관련 청원도 동의 요건 이제 이 정도 동의를 하면은 국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데 5만 명을 넘긴 상황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죠. 네. 예. 그 이제 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해임 관련된 건도 논의하자. 나는 당당하다.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고 법사위를 잘 운영하고 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다. 떳떳하니까 본인이 응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떳떳하면 출석해서 소명하고 이야기하면 되지. 사과하고 싶었다면서요. 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었으면 그때 와서 사과할 거 사과하고 떳떳하게 소명하고 그러면 범죄 의혹이 더 풀리죠. 지금은 사실은 보면은 더 의혹이 커지고 있잖아요. 예. 국민 대다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행동이 국민 의혹을 더 키우고 있지, 아니면 국민 의혹을 해소시켜주고 있나? 네. 아니 지금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저는 좀 왜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서 출석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청래 위원장 입장에서는 떳떳하다기보다는 본인이 사회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내 해임 관련한 청문회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 아닐까요? 본인이 어차피 주도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이해 충돌로 본인이 위원장석에 내려와야죠. 네. 본인 청문회인데 본인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안 되겠죠. 그건 이해 충돌이니까 배제해야 되고요. 지금 그게 6만 명이 넘었어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 해산도 5만 넘었어요. 근데 다 이게 청문회 하면요. 이게 무슨 이게 코미디입니까? 예. 법사위가 그래 한가한 부습니까? 근데 이게 한번 청문회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5만 그러니까요. 넘은 거는 안 하면 안 될 것 앞으로 같은데. 이런 청문회만 몇 년 하다 끝낼 겁니까? 법사위가 그렇게 한가한 상임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진짜 중요한 법안의 작구나 체계 심사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네. 저는 이 모든 청문은요. 한마디로 이게 이재명의 대표의 방탄입니다. 이제는 이게 방탄의 구판을 집어치워야 됩니다. 방탄의 구판. 네. 저는 그래 봅니다. 이재명 1인 방탄을 위한 이런 구판은 때려쳐야 된다. 예. 이래 보고요. 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을 망치는 두 명의 정씨가 있습니다. 정씨. 예, 원래 조선을 이끌 세운 두 명의 정씨가 정도전, 네. 그다음에 정약용입니다. 예. 조선에는 두 명의 정씨는 정도전, 정약용. 예, 이재명 민주당을 망치는 두 명의 정씨는 정청래하고 그다음에 정봉주입니다. 정봉주 의원이 전 의원이 갑자기 또 등장하나요? 두 명의 정씨가 중도로 확장하는 민주당을 망치고 있어요. 예,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 같은 그분이 분위기던데. 수석 최고로 옆에 앉아 계속 발언해 보세요. 그분이 온갖 막말로 컷오프 경선됐는데도 잘린 분이죠. 예. 이런 분이 수석 최고 된다? 이거 황당하죠. 네. 그다음에 정청래 두 명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정봉주 전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함께 지도부를 꾸리고 싶은 최고위원은 정봉주 전 의원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도 보면은 그 잼카라고 합니까? 그 차에 태워서 이제 토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 라이브에도 다른 분들 많이 태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다르게 좀 당원들 사이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왜 일어나는 현상인가요? 그 잼카에 네. 어제 방송을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님도 타셨고요. 탔습니까? 예, 타셨고 뭐 다른 후보 최고위원 후보들도 대부분 다 잼카에서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 그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어쨌든 압도적인 대표이긴 하지만 네. 최고위원 후보들과 뭔가 소통하고 이런 모습을 당원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잼카 그런 콘텐츠를 기획해서 운영하는 걸로 보이고 글쎄요. 제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최고위원을 선호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때 뭐. 사진 같이 찍은 분들 있잖아요. 김지호 전 부대변인까지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인 줄 알았는데. 예.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이렇게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이 가서 일정이 없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좀 같이 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오랜 기간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사진을 같이 찍은 거지.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오라고 그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잼픽은 아니었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중이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떻든 당원들의 선택이잖아요. 네. 그리고 당원들이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2012년 뭐 2010년 이때 해가지고 뭐 BBK 사건 발언한 것 때문에 옥고를 치르셨고 예.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민주당 원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대여 투쟁을 했는데 우리가 집권을 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항상 변두리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 원외 지도자에 대한 그런 짠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보상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말 논란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부분은 사과를 하고 예. 공천 취소를 당한 걸 다 감내를 하고 네. 좀 어떤 선당 후사의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럼 뭐 그런 사과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안고 가야죠. 예. 앞으로 재발 방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유가족들한테 사과도 계속 하실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치적인 책임을 졌기 때문에 네. 이번에 출마하신 걸로 봅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 뭐 여러 사정상 솔직하게 방송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누구나 보기에 네. 이재명 대표는 2명을 선호하는 거죠. 2명을요? 오른팔 왼팔. 예. 바로 이제 그 김민석 네. 그다음에 강선우 2명을 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닙니다. 예.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 보이는 손, 비저블 핸드, 예. 인비저블 핸드가 아니고 예. 보이는 손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네. 왜 김민석이가 4등밖에 못할까? 왜 표가 안 나올까? 방송을 1시간 하고요.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럼요. 예. 그다음에 강선우를 민다는 건 다 알잖아요. 왜? 정현이는 이제 그 문재인 때 권익위원장을 했고요. 네. 이현준에게 왔다 갔다 여왕 철새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강선우 네. 이분을 이재명 대표가 민다는 거는 천하가는데 지금 꼴찌에서 민영배 다음으로 꼴찌 앞이 아닙니까? 7위.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답답한 거죠. 아직 뭐 경선 이제 초반이니까 이게 결과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답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노골적으로 지금 김민석하고 밀고 있잖아요. 보이는 손이다. 그리고요. 제가 옛날 찾아봐 정봉주하고요. 예. 오랜 악연이 있더라고. 2007년에 네. 그때 정동영하고 손학규 붙을 때요. 그때 이재명은 정동영계잖아요. 예. 김인섭 씨 통해. 네. 근데 그쪽에 그 정봉주는 손학규를 밀더라고. 그때부터 악연이 오랜 있어요. 이번 공천 취소까지. 아, 악연이 있다 뭐 예.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다음 주에도 얘기를 나누면 되니까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슈를.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 날인데요. 이미 좀 투표는 진행이 됐고 오늘로써 이제 결과가 공표되고 최종적으로 오늘 결론이 나든지 아니면 결선으로 가든지 결론이 날 텐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잃은 것만 있는 전당대회 아닌가요? 아니요. 그래도 이게 그 흥행은 돼요. 부고기사 빼고는 일단 많이 다루는 거. 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저는 원래부터 이게 그 의대명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의대조도 있었어요. 어대죠. 의대한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대명, 의대조는 있어요. 의대한은 원래 없는 프레임입니다. 아, 원래부터 그럽니까? 저는 결선 투표 가는 그 200~300명 많으면 400명 요 표본 있잖아요. 예. 그 지역별로 그게 보정도 안 된 거예요. 그 몇 명의 여론조사 가지고 마치 이게 뭐 50% 60%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네. 오늘 이게 보세요. 투표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50%가 채 안 됐죠.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신인들 뭐 한동훈도 신상품은 아니지만 지금은 예. 근데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인물들이에요. 투표율이 높아지가 바람이 불수록 유리합니다. 투표율이 한동훈 캠프는 65를 목표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현재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투표율이 아주 저조하다. 이럴 때는 죽으나 사나 당을 사랑해 투표하는 영남권의 오래된 당원들, 당을 진짜 몇십 년간 사랑해온 예. 오래된 당원들은 죽으나 사나 투표합니다. 네. 그분들의 조직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 한동훈 측의 바람, 이 투표율이 65를 목표로 했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낮아졌잖아요. 투표율이 오히려 낮은 것은 조직표는 동원이 됐고 한동훈 후보 바람을 타고 오는 투표는 안 했다 이런 원래 한동 분석이시군요. 캠프에서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 예. 65는 돼야 된다. 네. 이랬잖아요. 네. 이제 투표율이 낮으니까 또 다르게 아전인수로 해석하면 안 되죠. 원래 해석했던 대로 일관되게 나가야 되잖아요. 예. 따라서는 아마 이게 결선 투표는 거의 간다. 이렇게 간다. 처음부터 그랬고 예. 지금 이게 더 가고 더 이게 한 위원장처럼 뒤에 좀 불리해진 이런 구도가 되는 거예요. 예. 서정학 변호사는 결선 투표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지호 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결선 투표 갈 것 같으세요? 저는 결선 투표 안 가고 예. 한동훈 후보가 무난하게 과반 승리할 거라고 보고요. 네. 아까 이제 뭐 당을 사랑하는 특정 권역의 당원들 결집할 것이다. 예. 그런 당원들 결집하면 조용히 투표하지. 예. 그 행사장에서 의자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질러 그러지 않거든요. 네. 벌써 의자 집어 던졌을 때 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승리하겠구나. 왜냐하면 지는 것 같으니까 열불이 나서 그냥 집어 던지는 의자를 거거든요. 집어 던져서? 그럼요. 네. 그 체어 집어 던지는 거는 딱 예. 저희도 겪어봤는데 네. 지는 후보들 쪽에서 주로 집어 던집니다. 뭘 던지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네. 뭐라 그러죠? 그 나경원 후보한테. 후보의 공소 취소 이걸 폭로했잖아요. 네. 그것은 아직 검사티를 못 버리고 여당 대표로서 뭔가 좀 굉장한 빌미를 잡힌 게 아닌가. 예. 물론 이제 공소 취소 이 사건은 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적으로 나눈 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굳이 토론회에서 자기가 좀 공격을 받으니까 폭로할 것까지 있냐? 뭐 캐비넷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경고성 의미도 있었겠지만 네. 여당 대표는 어쨌든 그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 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나경원 후보한테 그런 망신을 주면서 뭔가 좀 모멸감을 줬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까지 그냥 신윤에 붙어가지고 네. 지금 맨날 이렇게 쑥덕쑥덕 대면서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 이거는 결국은 당 대표가 돼도 그래서 김옥균 프로젝트 뭐 3개월 당 대표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네. 볼 때는 뭔가 대통령실에서 원자력을 동원해서 자꾸 예. 여권을 핵분열시키는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낮은 자세로 공감하면서 사람들 아울러야 예. 되는데 뭐 네. 깐족깐족 뭐 지 잘났다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를 해도 정말 그 여권을 아우르기는 쉽지 않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거니까 다음 주 정치의 신 시간에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